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의 씬스틸러들. 엄중하게 봐보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의 씬 스틸러.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씬 스틸러, 양지열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네, 네. 화제 인물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무려 24년 동안 민주당원이셨는데 어제 탈당 선언을 하셨습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님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를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치로 바꾸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누구든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외람됩니다만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양 변호사님. 네. 총선을 앞두고 합종연행이 시작이 그러게요. 됐는데 예. 최근에 이 전 대표 둘 다 이전 대표는 두 이전 대표가 네. 예, 유튜브까지 찍었다고 네. 하는데 이 뭐, 행보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결합적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다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은 뭐 화학적 결합까지 가야 한다, 한쪽은 그냥 느슨하게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두 양쪽 다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으로 상징되는 그런 정당들의 양극화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기존에 정당 대표였던 분들이 당에서부터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는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뭐 많이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 나온 다음엔 그럼 뭘로 화제를 모을까? 지금까지는 화제를 모으지만 떨어져 나오는 과정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두 분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화제 모을 수는 없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정책이 됐든 아니면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할 텐데 지금 두 쪽에서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양쪽으로 갈려 있는 그런 상황이 총선에 더 극렬해지면 거기에 끼어들 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그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잠시 전에 네. 저희 2부에서 나왔는데 본인은 보수정당을 대체할 보수정당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는 다당제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버스가 이 공터에서 다들 모였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양쪽 두 분 다 사실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뚜렷한 어떤 지향점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님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새. 문재인이고요.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났습니다. 정치가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는 비상한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 말씀은 뭐 아무래도 민주당 당연히 지난번에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기념식에서도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전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네. 뭐 이것 자체가 흔들리는 쪽으로 가지는 안 된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 더 잘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뭐 어느 쪽이 더 잘하든지 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은 경계를 하셨다고 보는 게 그냥 문헌의 해석상 맞는 거 아닌가요? 문헌 해석상. 네. 예. 자 아무래도 이번 주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뉴스에 전면에 많이 나섰던 것 같고 드디어 탈당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이 제3지대에 모여서 광장으로 이제 제3지대라는 그 공터로 쭉들 모여 나오셨는데 나오신 분들이 어느 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나오는 과정은 되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모인 다음에 그러면 누구 목소리를 그 사람들이 잘 끌어내냐 이게 관건인 거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민생 토론회 업무보고회잖아요. 사실은 업무보고잖아요. 네. 각 부처별 업무보고인데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슈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처 장관들 특히 그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쪽은 매번 참여해야 돼요. 매번. 근데 갑자기 이 토론에서 이거 부동산 관련된 업무보고회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나갔었죠. 72억짜리 벤틀리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영국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72억 원짜리 벤틀리 차를 한번 타봤어요. 타보니까 그렇게 뭐 의리의리한 건 아니었고요. 우리는 그 고가의 차량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 더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네. 자, 국민이 바라는 주택. 이게 그 토론의 주제였거든요. 네. 여기 벤틀리 승용차랑 무슨 아까 굳이 연결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어간 겁니다. 어떤 네. 거냐면 벤틀리 얘기를 꺼낸 다음에 고급 주택 얘기도 또 꺼내요. 고급 주택 얘기도 꺼내시면서 이런 비싼 물건, 비싼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세금 매겨야 된다라고 하면 매긴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뜯어낸다. 세금을 네. 뜯어낸다라는 얘기를 한 2번에 걸쳐서 하시더라고요. 세금을 뜯어낸다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좋은 차 안 사고 고급 주택 안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중산층하고 서민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사야 돈을 쓰는 거고 좋은 집을 들어가서 살아야 그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72억짜리 벤틀리 차를 한 대 만들 때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질까? 아, 그 얘기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고급 자동차 만드는 벤틀리, 영국 벤틀리잖아요. 예. 대중 자동차에 뭐죠? 폭스바겐에서 인수했습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리고 이 대통령 얘기하신 거를 좀 극단적으로 좀 나눠서 보면 부라고 하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고정돼 있는 거고 그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중산층하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이렇게 그러네.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중산층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주셔야죠, 대통령님. 아니, 부유한 다 봤어요? 다 못 봤어요? 타봤다니까요. 안 벤틀리 타봤잖아. 타봤어요. 타봤어요. 72억 원짜리, 1억 원짜리가 72억 원짜리입니다. 이 타보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어? 별로- 이미 알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아, 참 벤틀리. 벤틀리. 그거 되게 좋으셨나 봐요. 뜯어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참 진짜 좋으셨나 봐. 죽이는 겁니다. 다 중산층 서민들을. 이야. 그래서 그 보도를 타봐야지, 내놓으면서 예. 언론들에서도 이거 기사 제목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고민하는 흔적들이 왜 중과세를 안 하면 왜 부유층 과세를 안 하면 중산층 서민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네 제가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또 기자 출신이시라 네. 기자들이 고민한 그 고민의 흔적까지 눈에 보이시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를 하셨고 이태원 특검법 그렇죠. 이태원 특별법이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디로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건데. 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이번 주에 부산 가셔가지고 네. 아주 그냥 1992 티셔츠 입고 네. 셀카도 많이 찍고 사인도 많이 하시던데 한 장관님 부산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예, 한동훈이고요.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을 대단히 사랑한다. 앞으로 부산에 더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사직구장에서 비닐봉지 응원하는 거 2008년 굉장히 젊던데 안경도 안 쓰시고 예, 2007년 그런 사진 공개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젊어 보이는 사진인데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 2020년 등 2번에 걸쳐서 부산에 살았습니다. 괜히 센 척하는 게 아니라 부산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이 참 좋았다라 말씀드리고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 산책하고 서면 기타 학원에서 기타 배우고 사직에서 롯데야구 봤습니다. 네. 아니 그때는 무관중 경기 하실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직에서? 봤습니다.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봤어요. 국민들이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쭉 말씀하실 때의 취지로 들어보면 2020년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을 때 그러니까. 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예. 얘기가 들렸어요. 예. 근데 이분이 2번을 가 있었던 거예요. 2007년 9년 사이도 갔었고 2020년도 갔으니까 2008년에는 무관중이 아니었지 않냐. 나 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해명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굳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끔 왜 이런 좀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하다 보니까 생긴 오해다 이렇게 예. 본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홍보팀에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랄까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셨는데 그렇게 어디 가서 뭘 받고 그런 것들이 꼭 부산 분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길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검사가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송정 바닷길 산책, 기타 그리고 학원에서 기타 배우고. 송정이랑 서면이랑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산책은 송정에서 하시고 기타는 서면에서 배우시고 야구는 사직 아우.
구장이 아니라 뭐 사직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보셨나 보죠. 무관중 경기니까. 예. 자, 국민의힘 공관위원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이 되면서 야 이거 윤심 공천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께서 또 뭔 소리야? 라고 해서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공관위원부터 시작해서 법률가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얘기가 양 변호사님. 나올 수밖에 없죠. 뭐 변호사분들이랑 판사 출신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제가 뭐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주제는 아닌데 요즘 이제 대학 입시철이잖아요. 네. 대학 입시에 꼭 잘 된 친구들도 있지만 반드시 떨어진 친구들은 어떻게 문제를 내도 수능 출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여지를 없애려면 애초에 출제위원부터 이게 눈에 쏠리네 이런 분들이 좀 없었으면 아무리 불평불만 하려고 해도 여지가 없는데 이미 그런 여지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김무성 원로인 김무성 전 대표도 오늘 한동훈 위원장한테 조언을 했어요. 그렇게 썩 믿업지가 않으셨나 봐요. 김무성 전 대표님. 예, 김무성입니다. 오, 현재 한동훈 신드롬이 있고 성공적인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름 위를 걷다가 언제 추락하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생을 법조인이었지 않습니까? 법은 흑백론이지 않습니까? 흑과 백을 섞어서 회색 지대를 만드는 지대가 정치 사회입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정치인으로 빨리 변신해 주길 바랍니다. 김무성이었습니다. 장성철이 어딨노?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니 뭐 지금 가방 패스하실 거 있으셔서 그러나? 야. 가방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가방 질문은 안 받으십니까? 근데 좀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님이야말로 사실 그 공천과 관련해서 아픔이 많으셨잖아요. 옥새 들고 나르셔야 심지어 주인공이셨으니까. 날른 적이 없습니다. 나른 적은 옥새는 그 행정실장 가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나른 적이 없습니다. 도개교만 갔습니다. 영도다리.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또 김무성 전 대표께서 묵직하게 오늘의 신스틸러 마지막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에 또. 아유.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